예, 안녕하세요. 예, 한국태화영리학회 학장 태화입니다. 저는 이제 뭐 음양오행을 공부하고 뭐 사족 통수, 타로 뭐 이런 걸 강의하고 있습니다. 뭐 동양 타로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국정감사라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소리를 막 지릅니다. 항상 소리들 국회의원들이 지르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왜 소리를 지를까? 이거를 이제 음양오행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리학에 있는데 명리학에서는 육친이 있습니다. 육친은 이제 관성, 재성, 인성, 그 다음에 뭐 식상, 비거 이건 이제 육친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정편이 있습니다. 일간과 음양이 같으면 이제 편자가 붙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편재, 편관, 편인 이렇게 붙죠. 그런데 식신상관은 그냥 식신, 그다음에 비견겁제는 그냥 비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음양이 다르면 정자가 붙습니다. 정관, 정제, 정인 이렇게 정자가 붙고요. 그런데 여기 식신상관은 그냥 상관, 겁제 이렇게 붙습니다. 정편이란 말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이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 초창기 때 가장 이 세상의 중심 관점은 관이었습니다. 관. 그러니까 과거 시험이나 이런 걸 통과해서 관료가 되는 게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을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관을 중심으로 정관을 중심에 놓고 정관을 생각하는 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재성, 그것도 정제, 편제.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뭐 공부를 한다 이런 뜻도 되겠죠. 그 다음에 과거에 붙기 위해서는 시험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성이 중요해지게 됐죠. 인성. 그래서 거기도 정인, 편인 이렇게 붙은 겁니다. 그런데 식신상관 비견겁제는 정편이란 말이 붙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는 다른 말이 붙었습니다. 상관이란 무슨 말이냐면요. 관을 상하게 한다. 즉 정관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관, 관을 나쁘게 하는 사람, 관을 나쁘게 하는 놈, 상관 아주 나쁜 거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관을 고전 명리책에는 굉장히 나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겁제라고 있습니다. 겁제, 겁탈할 겁자죠. 겁제, 재성을 겁탈한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의 재물을 뺏어간다 그래서 겁제라니까 얼마나 나쁘게 봤습니까? 뭐 정편 다 이렇게 보다가 상관과 겁제는 굉장히 나쁘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리학의 초창기 사람들, 그 다음에 명리학이 발전하는 과정의 사람들은 관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관. 관은 뭐예요? 타이틀, 명예, 관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좀 명예를 위해서 점잖습니다. 이게 관이죠, 관. 근데 이번에 제가 처음에 말을 꺼낸 게 뭡니까? 왜 국회의원은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뭐 욕하는 사람도 나왔죠. 반말은 기본이고요. 소리 지릅니다. 뭐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뭐 그냥 총리님도 아니죠. 총리, 뭐 장관 그러면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를 지르는 게 상관이에요. 상관. 관을 무시하는 겁니다. 총리고 장관이고 뭐 군인이고 이 관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 정관의 시대에서 시대가 흐르면서 지금 시대는 이 상관의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나. 이거 보세요. 사람들이 또 국회 아니어도 다 소리를 지릅니다. 다 소리를 지르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틀이나 규칙, 합의 이런 거를 무시해요. 그냥 때법이라 그러죠. 우기면 됩니다. 우기면 돼요. 서로 모여서 우기고 소리 지르고 그런 어떤 법이나 타이틀, 규칙 또는 명예, 전통 이게 관이거든요. 이런 걸 깨부수려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죠. 아, 그래서 지금이 상관의 시대구나.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만 좋으면 되고 자기 개인만 행복하면 되는 시대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 옛날의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지 역학은
정통적인 명리학에서는 이제 관을 소중히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관이 꼭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관이라는 거는 책임감도 되고요. 명예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다하고 명예를 지키려는 마음도 있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도 좀 참기도 하고, 아, 이거는 또 내 책임이다. 책임감도 돼요, 관이라는 게. 그래서, 아, 내가 참 책임을 지겠다. 이런 게 관의 사고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상담업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면 도망가는 남자가 있대요. 책임감이 없는 거죠. 예. 관의 시대에선 상관의 시대로 온 거죠. 자기만 행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여자와 애를 책임져야 되냐.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은 이렇게 관을 치는 것도 되지만 뭐 자기 주장을 한다 다 좋아요. 하지만 또 밖에서 보면요. 모든 사람이 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 소리 지르는 겁니다. 서로 다 소리 지르고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공통의 틀이 없죠. 그래서 예전의 명리학의 학문에는 상관은 인성으로 이렇게 다스려야지 빛이 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관폐인이라고 하죠. 상관은 인성을 차야 된다. 그러죠. 인성이라는 건 뭐냐면 양심, 학문, 자기 절제 이런 거예요. 그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싶어도 소리 지르지 않고 또박또박 말을 하고 그냥 소리 지르는 게 뭐 멋있고 최고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존중을 해주고 하는 게 그 인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의 시대에서 상관의 시대가 왔는데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인성이다 이거예요. 인성. 내 욕구대로 하는 게 상관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상관인데 틀을 깨는 게 상관인데 그것을 조절해서 양심상 그럴 수 없다. 내가 양심을 갖고 사는 거 그게 인성입니다. 인성. 이 인성은 현실적으로 공부도 되고요. 독서도 되고 학문도 되고 자기 성찰, 명상, 자기를 돌아봄 이런 것도 됩니다. 이게 인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사람은 사람 보고 뭐 증인 보고 또 피관계가 뭐고 나가 있어라 뭐 이렇게 한 사람 있잖아요. 그분의 사주가 상관입니다. 상관이 강해요. 상관이 강하니까 뭐예요? 피감기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예요. 나가 있어 이런 거죠. 몰아세우고 말 함부로 하고 자기 편에 대해서는 엄청 또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이게 이제 상관인데 인성이 있을 때 상관은 빛이 납니다. 인성이란 건 뭐냐면 자기 통제, 자기 관리 이게 필요하죠. 내가 욕을 하고 싶어도 나가 있게 하고 싶어도 차마 그렇지 않고 합리적으로 말을 해서 대화를 하는 거. 상대방도 존중해 주는 거. 이게 인성입니다. 이제 관의 시대가 지나갔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공무원들 MZ 세대들이 막 공무원을 그만두잖아요. 그만두는데 이게 이제 꼭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사회 현상이죠. 근데 학교 선생님들도 부임하고 1년이 안 돼서 뭐 수백 명씩 많은 숫자가 그만둔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인성인데 우리가 선생님까지 흔드는 시대가 되면 진짜 어떤 뭐 종교에서 말하는 극심한 상관의 시대는 뭐 말세 또 자기만 하는 시대로 가거든요. 이번에 16살 애가 70대 할아버지를 때려서 죽인 사건을 제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그 애가 어릴 때부터 그 할아버지가 알았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뭐 과자도 사주고 잘해주고 했겠죠. 근데 기분이 나쁘다고 근데 등치도 커 보이더라고요. 장갑을 끼고 와서 의도를 했다는 거죠. 장갑을 끼고 와서 그 할아버지를 때려서 그 할아버지가 넘어지고 그 과정에서 뭐 이제 뇌를 다쳐서 돌아가셨다 이런 스토리인데요. 그 때리고 하고 싶고 하는 게 상관입니다. 상관인데 그 이상하게 그 주위에 참 어떤 어른이 있거나
정말 그 아이의 마음에 인성이 있어서 내가 저 할아버지를 때리고 싶어도 참 자기를 돌아보고 참는 거, 이게 인성이거든요. 도덕이고 양심이죠. 그 사람을 죽이게 한 그 학생이라고 해서 인생이 잘 풀리겠습니까? 16살이면 촉법소년이 아니니까 이제 뭐 법률적인 처벌을 받을 텐데, 남들 공부해서 인생을 준비할 시기에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사과를 하지 않았대요. 그쪽 학생의 부모나 뭐 그 학생이나. 그 기사를 읽었을 때 보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걸 보면 야, 정말 지금 필요한 게 인성이구나. 상관의 시대에 왔을 때 이 양심이라는 거, 그다음에 도덕성이라는 게 지금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정말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다 서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16살에 하고 싶은 대로 망해서 어떤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제 인생이 망쳐진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 그 순간은 뭐 굉장히 통쾌했을지 모르지만, 글쎄 뭐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게 통쾌하다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사람은 장갑을 끼고 와서 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갑을 왜 꼈을까요? 때리려고 때린 거잖아요. 때리려고 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어떤 뭐 지 의도대로 했을 수 있어 좋을지 모르지만, 상관이란 건 그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거거든요. 여기 얼마 전에 수업하는데도 어떤 분이 이제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자가 되니까 사장한테 뭐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본인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한 거죠. 왜냐면 이제 구조조정이 결정된 게 아니라 이제 논의를 했다고 하는 건데, 그분은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물론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렇게 막말을 이렇게 하는 거에 참 좀 그렇다 그거죠. 이게 상관입니다. 사실 국회의원을 돌아가면 정말 뭐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쟤보다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모욕을 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무슨 굉장한 도덕성이 있는 것 같이 말을 하지만, 아니 뭐 음주운전부터 전과 있는 사람 많잖아요. 또 어디 지역, 뭐 내 지역 이름 말하긴 뭐하지만 안산 지역이죠. 뭐 어떤 분은 폭력 전과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아휴 참 이런 거 보면 야, 정말 지금은 어떤 규칙이나 도덕이 없는 상관의 시대구나 하는 걸 잘 느낍니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지금은 뭐 애국심보다는 어떤 뭐 싼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뭐 어느 국적이고 다 사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실용적인 상관의 장점도 있지만 인성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정말 서로 다 상관 노릇하다가 서로 다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심이라는 게 뭐 별거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입장에도 한번 대보는 게 저는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기도 의사지만 똑같은 동료 이제 의사들이 환자가 나이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굽신거려 인사를 해도, 허리 굽혀 인사를 해도 같이 허리 굽혀 인사하는 사람을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이제 병이 낫고 의사로 돌아갔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환자가 인사하면 같이 이렇게 일어나서 인사를 했다, 자기는 그런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시대의 양심이라는 거는 입장을 바꿔봐서 상대방의 입장에 대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음양오행 역학으로, 명리로 이렇게 시대가 관성의 시대에서 상관의 시대로 왔고, 지금이 진정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는 인성, 이 도덕심이 필요한 시대다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